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자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약 3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저도 새롭게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의미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저자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대학도 홍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수를 했었고 3년간 또 백수 생활을 거치면서 특도의 시간을 거쳤었고 회사원과 일러스트라는 투잡을 하면서 약 6년간 일을 하다가 40세 퇴사하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자가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자는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특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오는 일 거절하기, 한낮에 맥주 마시기 등 저자의 일상을 통해서 제목처럼 열심히 일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은 프롤로그 나는 어디로 1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2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3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4부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웅진지식하우스에서 2018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사수만에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공백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일러스트라는 작업과 투잡을 하다가 40세에 내가 이렇게 살면은 어디로 나는 정말 가고 있는 건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잠시 멈춰버리고 사장한테 사직서를 냈는데 그 사직서가 덜컥 채택이 되는 바람에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가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달리면서 한번 멈춰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괴테의 말을 얘기합니다. 요즘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김난도 교수께서는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먼저 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노력해라. 그러면 우리 속마음은 내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미 최선인데 여기서 더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속마음이 드러나도 인내하라. 그러면 평생을 참기만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더 참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저자는 노력보다 용기가 필요하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인생에도 우리가 손절매가 주식 투자에서도 손절매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다시 한번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10분만 더 여기까지 와서 이제 힘들 때 우리가 주위에서 10분만 더 가면 정상에 보인다고 이렇게 또 갑니다. 그러면 또 10분만 더 이렇게 또 가게 되죠. 10분만 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미 체력도 방전되고 배터리가 나갔는데 더 이상 어떻게 정상까지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자는 40세에 이르러서 이제 체력도 정신력도 바닥나면서 더 이상 내가 정상을 올라갈 힘도 없고 과연 내가 이렇게 10분만 더 40년간 속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회의감이 느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가 이 책에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다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망망대 이제 우리 바다에서 남자가 표를 냈습니다. 표를 해가지고 어차피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헤엄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즐기고 있는데 마침 여자 한 분이 또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성분이 자기는 새로운 섬을 찾아서 자기는 헤엄쳐서 가겠다고 여자는 가게 되고, 이 남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몇 년 뒤에 이 두 사람이 다시 깊은 산속에 있는 바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이 남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구조가 됐고, 자기는 이틀을 헤엄쳐가지고 자기는 어렵게 살았는데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닐까 하면서 저자는 소개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열심히 이틀 동안 헤엄친 사람과 가만히 앉아서 있었던 사람이 구조되는 세상이 너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노력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환경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내 노력이 세상이 너무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걸 하는데, 결국은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고 누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많은 걸 가진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연예인들 때문에는 막 수십 번 예를 들어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는데 따라간 친구는 한 번만에 붙어서 이렇게 스타가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결국은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둔하게만 이걸 인정해라.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반드시 이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생각이 괴로움이 시작이니까 보상은 언제나 노력한 양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위에 큰 성과를 얻은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이제 또 여기에서 소개하는 에피소드는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퇴사할까 3년만 더 다닐까 고민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회사를 접어야겠다. 최근 매출도 줄고 업계 전망도 안 좋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 결정함을 직원들 앞에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자기가 30대 중반에 나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만 더 일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자기는 정말로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내가 고민한 것이 사장의 말 한마디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믿지만 한낱 파도에 휩쓸리는 힘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게 자조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거죠. 최근에 사회의 어떤 변혁이라든지.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살려고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어떤 내가 이완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살아가라고 저자는 이제 이 책에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 부자도 부러워하고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 이거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결국은 부러워하지 않으면 패배감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사는 나는 자연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자유롭죠. 오히려 과거에 자연에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돈을 벌려고 힘들었던 거, 그러면서 건강을 항했던 것을 자연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자연이 내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부러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비교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래서 열심히 사니까 자꾸 승패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나는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짓고 난 기분이라. 그 경주라는 게 뭐냐면은 저자는 이런 거죠. 누가 돈 많이 버나대, 누가 먼저 내 집 장만 안 하대, 누가 먼저 성공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타인의 시선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타인의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인의 기준선에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경주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의 인생은 너무나 엑셀레이터만 받고 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프리랜서에 있다 보니까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으니까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열정을 가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과연 내 열정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이용되는 건지 않을까 고민한 저자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사들, 우리가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열정을 많이 회사에서 요구하죠. 그래서 회사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시로 야근이나 특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이 열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열정이 안 보이면 불성실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열정 컨텐츠를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열정페이라는 것도 생겼죠.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문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임 산업 이런 쪽에서는 열정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젊은이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은 이를 스스로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게 일어나는 거지 절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정은 사랑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서 동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정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저자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하고 그 열정을 약점 잡아서 이용하고 착취한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 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열정도 다른다. 우리가 열정도 너무 쓸데없는 데다 남발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서 열정을 써야 될 때 정말 필요한 일에 열정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서 무모한 곳에서 남발하지 말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모든 것을 정답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이에 맞게 또는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스케줄가 다 속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이에 맞는 인생 매뉴얼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은 아직도 독신이야, 아직 월세야, 아직도 차가 없다고, 연봉이 그렇게밖에 안 돼, 보험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기준을 대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는 어떤 인생 매뉴얼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이면 직장을 잡고 30대 중반이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집을 갖고 60세까지 정년을 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에 좋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르쳤던 것들이었던 거죠.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나는 하기 위해서 결혼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저자는 독신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다가 납득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내가 내 의지대로 안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왜 네가 마흔이 돼도 왜 독신인지 왜 결혼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자는 뭔가 의문이 있었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시 멈춰보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이웨이를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일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덕담이 아니라 오히려 강요다. 그래서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부자 되세요 하면 이것이 부자가 안 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는 부자를 부담이 아니라 안 하기로 했다. 나는 부자가 안 되기로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어떤 한 가지 부자만 되는 길, 또 집을 사는 길, 대기업을 가는 길만을 고집하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으므로 현명한 삶을 위해서는 포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우리가 많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손절률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도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는 노력하면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노력하면 달라질 거라는 어떤 믿음의 종교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노력의 시대는 갔다. 그래서 희망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저는 이 또 마틴 루터 킹의 이 말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들과 흑인의 인권 보호를 하면서 아마 흑인들이 그 당시 60년대 초반에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게 제대로 맞는 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계단의 시작과 끝을 다 보려하지 말고 그냥 한 발씩 내딛다 보면은 열심히 달다 보면은 네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행복에 너무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은 필요하지만 분명한 답도 없고 답을 얻었다 한들 그 방향대로 일이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데 집을 가져야 되는 고민, 취해야 되는데 취해야 되는 고민, 또 결혼하는데 결혼한다는 고민,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까. 인생은 어차피 통제되지도 않으니까 통제하려 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민하는 거에 어떤 고민이 되게 미래나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나 이런 것들인데 시도로 현재에 충실하라. 이게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사토리가 우리가 득도라는 건데, 사토리 세대라는 것은 일본의 이제 좀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취업 빙하기에 태어난 이 친구들이 꿈도 야망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이들은 희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욕망도 줄이고 소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기성세대들이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너희들 도대체 미래의 꿈도 희망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은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아시는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아이 포기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래부터 이걸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내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결국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라도 인생을 살아내고 싶은 거기 때문이지 이들이 어떤 정말로 인생은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기성세대 시각으로 아니면 우리만의 어떤 사회적인 잣대로서 20대 후반은 취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희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자는 통렬하게 사회를 또 비판합니다. 자, 2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시간 더 일하기, 1시간 더 몰입하기, 이렇게 하나 더 자격증 따기 이렇게 모든 것을 더 하는데 이제는 좀 인생을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걱정도 좀 덜하고 노력도 덜하고 후회도 좀 덜하면 좋겠다.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이다. 결국은 우리가 월급쟁이를 하게 되면 월급은 내가 한 달 동안 월급을 받는 것은 나의 그 하루의 자유 시간을 내가 자유를 시간하고 돈하고 바꾼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유를 팔아서 번 돈은 열심히 모으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퇴직 이후에 자유롭게 살기 싶어서인데 결국은 내가 뭔가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과감히 포기하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과연 정답인지 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나는 월급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돈을 써가며 매달 자유를 사는 게 바로 프리랜서. 자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돈은 포기했지만 월급은 포기했지만 내가 자유를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을 써가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뇌의 95%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일을 안 한다고 돈 안 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면서 너무 몰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또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쇼뱅크 탈출에서 우리가 이제 브룩스라는 사람이 약 50년 동안 그 사람이
오센크 감독에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가석방이 결정되는데 이 사람이 이 영화 이거 보면은 자기는 가석방을 시키지 말라고 이 사람이 한 거랍니다. 주위에 그 교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50년 동안 있다가 가석방을 주면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 이 브루크는 나중에 나가서 자살을 하죠. 근데 브루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철책은 웃긴다. 처음에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진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다. 그게 길들여지는 거다. 우리가 길들여진 코끼리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 코끼리를 우리가 동남아에서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코끼리를 보면은 처음에 새끼 때 잡아가지고 막대기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자꾸 새끼 때 이제 그걸 탈출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한 달 정도 시도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줄을 풀어나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자기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런 교육처럼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저자의 안타까움에서 이 사례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을 언제나 힘들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기는 학창시절에 또 혼자 있었고 또 혼자 여행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혼자가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힘들지만 결국은 여기는 사람 곁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올 집이 없다면 정말 여행이 여행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것이니 정말 내가 돌아올 집이 없다면 매년이 매일이 여행인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외톨이라면 내가 외로움을 즐길 수 있을까? 내가 돌아올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부딪혀보자. 실패할 땐 후회하면 되지. 고독과 미식가 중에서 그런 드라마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일단 한번 부딪혀봐라. 꼭 미래를 어떤 답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내 마음가짐대로 한번 부딪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자기 일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도 만족스럽게 하루를 내가 멍 때리면서도 보내는 것이 퇴사의 자유였다. 그래서 퇴사는 돈 대신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일상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월급이 너무 보고 싶다. 프리랜서는 시간은 넉넉하지만 옵니다. 자신의 어떤 양면성, 생활의 양면성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일과 어떤 균형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맞춰야 되는 그런 삶을 같이 동화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부 먹고 사는 게 뭐라고 해서는 마음껏 꿈을 펼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사랑과 참 많이 닮았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찾아오는 거다. 일도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전혀 제가 어떤 교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직장을 퇴직하기 전에 박사를 딴 걸 가지고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한 7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교수라는 직업에 만족을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것도 제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리면서 일반인들을 보기로 하는데 제가 이 교수라는 일을 제가 아마 찾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재의 삶을 만족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는 그 길로 안 가면 손가락질 맞는 정답 사회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남의 눈에 맞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꼭 그 길을 갈 필요 없다. 그래서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작가 사모요코가 암시한부 선고 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안 벌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그 일을 좋아서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의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따르면 적어도 남의 탓을 할 일이 없을까. 내가 타인의 어떤 시선을 들지 말고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한번 찾아오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기다려보라고 어떤 인생의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3부에서 먹고 사는 게 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벼랑 끝에 몰아놓고 국영수 어떤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계적인 어떤 답변만 배웠는데 세상에 막상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놓고 내 꿈을 펼쳐라 마음껏 날아라 하는데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다시 타인들이 만들어놓는 인생 논리와 정답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또 통렬하게 사회를 또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답 사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학창시절에부터 이렇게 배워놓고 벼랑 끝에 몰아놓고 내 꿈을 펼쳐라 마음껏 알아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정답 사회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또 대기업 이런 쪽으로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4부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꿈꾸던 대로 되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끌어안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당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이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안 나오면 자꾸 시계를 쳐다보고 주방 쪽을 쳐다보는데 식당에 가서 음식이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마라. 그래서 안국동 식당에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자가 주인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느립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음식이 늦게 나와도 좀 더 맛있게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속도가 있다.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맞추려다 보면 괴로워진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좀 승진이 늦었다고, 내가 좀 장사가 안 된다고, 취업이 늦었다고, 집을 좀 늦게 샀다고 그런 거에 너무 영향하지 말라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천천히 걷는 것으로 말하고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라. 우리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파도에 풀리는 하나의 어떤 난파선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원래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아직 꿈꾸던 모습이 되지 못한 삶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당신이 본인에 대해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당신 스스로 먼저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은 넓고 취향은 다양하고 개성이 곧 경쟁이니까 뒤에서 그림으로 잠깐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수염을 기르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싫어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개성을 키우라는 거죠. 그리고 모두를 맞추려다 보면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자존감을 갖는 게 중요한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인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자존감 회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출발선에서 남들 다 출발할 때 좀 늦게 출발하면 어때?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나는 수염을 기르면서 여자들은 수염 싫어한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삶을 살아고 이렇게 4파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자존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괴로움이 커진다. 법륜 스님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도평가하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법륜 스님 말에 의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그 환상이 깨지면서 이 사람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다른 다람쥐보다 도토를 못 먹는다고 자살하지 않는다. 왜 인간만 이렇게 자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하느냐. 동물들은 자신에 대한 환상이 있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부자들이 이렇게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뿐이 아니라 있는 사람도 그렇다. 그것은 잡지나 이런 매스컴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잡지의 목적은 있는 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데 있답니다. 특히 패션 잡지는 너 이거 못 사니까 너 힘들지 않아 이런 좌절감을 주면서 그걸 살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부자들은 좌절 마케팅에 또 말려드냐? 남들이 못 사는 걸 내가 샀다는 어떤 그런 과시욕의 부자들의 지갑을 열기 때문에 명품을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불행하다고 속이면서 불행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속삭이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은 정말 냉혹하다. 어떠한 불평도 통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두 늙어가는 흰머리가 생기는 현상처럼 내가 아무리 늙고 싶지 않아도 자연은 어떤 불평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면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거고, 이별을 하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오는 것처럼 항상 빈자리는 무언가로 채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는 얻은 것에 집중하느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무언가를 잃었을 때는 또 집중하느라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에는 좋아하지 않아도 참아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열정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기대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미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니 기대를 한다는 건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선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지. 내가 뭐 연봉이 얼마여야 된다, 하루에 6시간만 일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기대 이상과 기대 이하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기대가 없다는 것은 바라는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으니 마음이 너그러지면서 조금만 좋아도 크게 만족한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교수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금융권에 다닐 때보다는 훨씬 급여는 적어졌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급여에 대한 어떤 기대를 멈추고 일을 하는 즐거움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순응하면 등이 업혀가고 반항하면 질질 끌려간다는 세네카의 말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반 동안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을 봤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많이 일이 줄어들고 하는 어떤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인생은 살만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저자가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